안녕하세요. 크로스의 박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택트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하는 일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다루는 일입니다. 수만 명 규모의 글로벌 컨벤션 기획과 연출 경험,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수의 웨비나 강연과 모더레이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KCA의 온택트 행사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본 행사 가이드는 불특정 다수를 초대하는 웨비단을 진행하는 경우를 지금 특정하고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행사 내용은 다르더라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요소, 그리고 초대 과정, 운영 단계, 연출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누구와 소통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행사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할 대상과의 교감이 우선인 거죠. 따라서 저는 이 소통할 대상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는 측면에서 참여자라고 통일해서 지칭하겠습니다. 온택트 행사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촬영하고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과 실체감 있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만남을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우리의 감각을 동원해서 어떻게 대면했을 때의 느낌을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연출 요소가 되겠죠. 참여자를 개입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영상으로 남긴 행사는 그냥 기록용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정도의 의미밖에는 가지지 못합니다. 온택트 행사의 핵심은 화면 안에 있는 화자와 화면 밖의 참여자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 참여자와의 소통이 관건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참여 규모에 따라서 그 성격에 맞는 매체와 도구를 정하셔야 됩니다. 매체의 형식에 따라서 행사의 구성과 형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죠. 사전 제작 후에 송출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행사의 목적이 완성도 있는 정보의 전달에 있는 경우에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실시간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강의 위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실시간 라이브 송출을 하는 방식인데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간 라이브로 송출하는 건데요. 행사의 목적이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떤 트렌드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참여자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소통이 중요하겠지요. 현재 웨비나로 불리고 있는 대부분의 컨퍼런스들이 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좀 혼합한 경우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을 기본으로 하되 사전 제작한 콘텐츠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사전 제작의 높은 퀄리티와 생방송 진행 이 두 가지를 모두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시차가 발생하는 해외와 동시 진행하거나 또는 해외 연사가 출연하는 경우에 라이브에서 커버할 수 없는 현장 상황을 연출해야 하는 경우에 이 방식을 채택하면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완성도는 어젠다 세팅에서 결정된다. 지금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면 다음은 행사의 내용을 잘 구성하는 게 필요하겠죠. 주제에 맞는 어젠다 세팅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진행했었던 SWDW 행사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웨비나를 좀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주제였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인재상, 그러니까 기업의 관점에서 원격 근무와 이것에 대해서 적응해서 미래 사회에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소주제는 평생에 걸친 커리어 행복 찾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또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고 전문성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 선정을 잘 하였다면 해당 주제를 잘 설명할 연사가 필요하겠죠. 각 어젠다별로 2명에서 3명 정도의 연사를 좀 선정하시는 게 좋고요. 세션이 끝날 때마다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은데요. 이때 모더레이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모더레이터가 함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질문을 하고 또 발표하는 동안에 들어온 질문들을 모더레이터가 잘 취합해서 적정한 주제를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션별로 소주제를 이야기하고 해당 어젠다에 대해서는 한 두세 명 정도가 한 화면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은 화자가 한 화면에 나와서 토론을 할 경우에 주의가 분산되고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만약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수의 화자가 반드시 출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한 화면에 한 명의 화자, 여러 개의 화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화면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행사의 주제와 어젠다 세팅을 잘 설정하셨다면요, 다음은 누가 이 주제에 적합한 발표자인지 그리고 누가 진행을 하는 게 적합할지 선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진행자의 역할에 모더레이터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데요. 자, 모더레이터의 역할은 주제 선정 그리고 발표자가 주제에 대해서 보다 깊게 정보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요. 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운영과 깊이 있는 통찰을 위해서 사전에 좋은 질문들을 좀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준비하실 부분은 행사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디자인이죠. 자, 웨비나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행사 현장에서 백드롭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거나 이런 준비를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면의 배경이 결국은 무대의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요. 일관된 화면과 또 홍보 자료 이런 것들에 적정한 디자인이 가미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웨비나의 일정 공지입니다. 최소한 행사의 2달 전에서 한 달 전에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행사에 대한 알림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초청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초청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약간의 광고 집행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 각각의 통합적인 홍보 채널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담아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대상에 따라 홍보 채널과 메시지 그리고 크리에이티브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행사 준비 2주 전이 되면 행사 참석 대상과 규모가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 대상을 위해서 이벤트를 기획을 하시는 겁니다. 목표했던 사정 신청자가 모두 들어왔을 경우에는 행사를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제 시간에 입장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사전 신청자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참여를 독려하는 이벤트를 기획해 주시면 좋습니다. 행사 실행 준비를 위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요. 행사 진행 시에 전체를 총괄하는 연출자를 좀 지정하시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을 보조할 테크니션이 한 명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행사 참여자의 반응을 살피고 참여자의 요구사항이나 질문 등을 놓치지 않고 살피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행사의 주요 내용을 기록할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 웨비나의 경우에 발표 자료를 사전에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모더레이터와 함께 이것이 주제에 맞는 자료인가, 자료의 정보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것을 발표자와 서로 조율하고 다듬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행사 1일 전에는 최종 발표 자료를 반드시 수령하셔서 발표 자료를 모두 점검을 하시는데요. 폰트가 깨진 건 없는지, 또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지, 동영상 자료는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사 이틀 전입니다. 이때는 실제 리허설처럼 행사에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실제 상황처럼 순서대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참석자분들에게 리마인드 알림을 이틀 전 정도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드디어 D-Day입니다. 행사를 시작하시기 최소한 2시간 전에는요, 기술적인 사항들을 모두 점검을 마친 리허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사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엔딩까지 기술적인 사항들을 모두 점검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 시작 1시간 전에는 드레스 리허설을 마치셔야 되는데요. 발표자와 사회자, 그리고 행사에 관련된 출연하는 모든 분들이 실제 행사처럼 순서대로 발표를 해보고 직접 돌려보는 어떤 그런 리허설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행사 시작 15분 전 드디어 참가자들이 입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행사를 위해 준비한 음악과 콘텐츠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많은 행사에서 누락되는 부분인데요. 당일 행사 시작 알림은 시작 타임에 한번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 기획 단계에서 유념하실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온택트 행사를 보시면서 저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지 5가지 매뉴얼에서 제안해드렸던 관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방송국 운영 수준의 장비와 퀄리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지켜야 할 룰과 시스템 사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SBS D포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제시해드린 5가지의 어떤 관점이 잘 포함된 영상이기 때문인데요. 자, 온택트 행사는 결국 비디오를 통한 대면이기 때문에 비디오 연출과 화면 구성을 얼마나 입체적으로 표현했느냐가 필요합니다. 비디오 연출에 따라서 참여자가 무엇을 보게 할지, 또 어떤 것에 집중하게 할지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카메라 각도와 거리를 조절해서 전체 공간의 분위기를 보여줄 것인가, 발언자 또는 사회자의 미디엄샷을 잡아서 참여자와 소통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겠죠. 그런데 온택트 행사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화면 배치에 대한 고려입니다. 정보 전달을 해야 하는 행사의 경우에 발표자와 발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연출이 필요하죠. 때로는 발표자를 클로즈업해서 그의 표정과 눈빛, 손짓을 통해서 참여자와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생생한 교감을 불러일으켜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발표 내용을 자막으로 함께 내보내면서 보다 선명한 메시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온택트 행사의 또 하나의 큰 차별점은 행사 참여자도 비디오에 출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로 송출하는 경우는 채팅을 통해 소통하게 되지만 줌이나 이 인터랙션이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의 반응과 질문 등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온택트 행사가 기존의 방송이나 행사와 구별되는 지점이죠. 여기에 행사 성격과 공간에 맞는 조명 연출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조명의 톤이 비디오 화면의 분위기를 좌우하니까요. 내용에 맞는 화면 구성을 다채롭게 잘하는 것이 행사 참여자와의 교감을 충분히 일으키고 주의가 분산되어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적절한 사양의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는 가장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소인데요. 행사 참여 상황에 따라 오디오만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디오가 제대로 세팅되지 못하면 행사의 몰입도가 많이 떨어지고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주기 어렵게 됩니다. 오디오의 기술적인 사양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다이나믹 마이크 또는 무선핀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믹서를 활용해서 행사 배경음악은 파일로 송출하고 행사 현장의 보이스는 전문 오디오 장비를 통해서 송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장비 사양과 구비하셔야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드린 문서 매뉴얼에 잘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작용성인데요. 제가 앞서서 강조를 드린 영역이죠. 온택트 행사를 통해 사람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웨비나 심포지엄 같은 행사는 주제에 관심 있는 참여자가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정보 교류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참여자를 행사 끝까지 잡아주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행사 시작 전, 행사 중간, 또 행사 후에 퀴즈나 간단한 게임과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세요. 행사 컨셉과 관련성이 있고 참여자의 몰입을 도울 수 있는 적당한 난이도의 프로그램이어야겠죠. 잊지 마세요. 정보를 교류하고 생각을 나누고 사고의 진전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온택트 행사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잘 일어나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기획자의 역할이겠죠. 자, 온택트 행사의 경우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과 또 정보를 받는 사람 모두가 몰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선명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말하는 것 외에 적절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와 이미지를 활용해 주목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죠. 단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담거나 빽빽한 텍스트를 노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몰입을 방해합니다. 잘 디자인된 자료와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화면에 하나의 정보를 선명하게 전달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 전달하는 것은 하나의 정보도 전달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 온택트 행사는 라이브를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기에 정교한 운영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택트 행사를 매끄럽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행사의 참여자들을 배려해야 되고 행사의 운영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야 하고 또 매끄럽게 행사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타임라인에 따라 점검했듯이요.
행사의 배경화면의 디자인, 행사 시작 전과 후에 적절한 콘텐츠와 화면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고 또 출연진의 이동 동선에 따라서 화면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온택트 행사에서는 1초라도 잘못된 화면이나 오디오가 나가게 되면 바로 방송사고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업체의 운영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려면 연출적으로 시스템, 그리고 스텝의 역할 분담, 행사의 출연진과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해야겠죠. 지금까지 온택트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 매뉴얼만 가지고 행사 운영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KCA만의 웰메이드 온택트 행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2021년) KCA 종무식을 이렇게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전에 질문들을 주고받는 이벤트를 기획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신입 직원분이 원장님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2022년 새해에는 KCA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원장님이 직원분께 묻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가슴을 따뜻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2022년에 개인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무엇이었는지요? 가장 유머러스한 질문에 가벼운 상품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함께 웃고 또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종무식이 된다면 어떨까요?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따뜻한 공간과 교감이죠.